안녕하세요. 월급의 마법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로 2020년 말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여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ETF인 S&P 500 ETF의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상장한 S&P 500 ETF들의 특징과 수수료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상장한 S&P 500 ETF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보고, 두 번째는 국내에 상장한 S&P 500, 세 번째는 국내 환해지형 S&P 500 ETF들에 대하여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P 500 ETF 선택 가이드라인과 최종적인 S&P 500 ETF의 선택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표는 2024년 11월 18일 기준 미국에 상장한 S&P 500 ETF 수수료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SPY, VO, IVV, SPLG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주당 가격은 IVV가 가장 비싼데 하나로는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투자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SPY나 VO 같은 ETF들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가장 저렴한 ETF로는 SPLG가 약 69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약 10만 원이 되지 않기에 소액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순 자산 규모를 따졌을 때 가장 규모가 작은 SPLG가 하나로 50조가 넘는 만큼, 그리고 다른 ETF들은 이것의 10배가 넘게 큰 ETF들인 만큼 어떠한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을 보아도 위 네 가지 ETF들 모두 거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을 투자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각 ETF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총 보수를 모아야 하는데요. 미국에 상장한 ETF들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들과 달리 명시되는 총 보수 이외에는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수수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수료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SPLG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SPLG가 다른 ETF들에 비하여 가장 저렴한 수준이 0.02%이기에 수수료 측면에서는 SPLG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ETF는 VO라고 볼 수 있습니다. VO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자금 유입도 많은 ETF이니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Y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SPLG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수수료가 0.0945로 SPLG에 비하여 4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에 개인적으로는 이 4가지 ETF 중에서는 가장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내 S&P 500 ETF 수수료를 비교해 볼 것인데요. 위의 표에 해당하는 ETF들 말고도 다른 자산 운용사들에서 운용하는 S&P 500 ETF들이 워낙 많은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네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종목 모두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1만원대에서 2만원대에 형성되기에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ETF들 네 가지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곳들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리스크는 다소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순자산 규모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압도적인데요. 하나로 5조 4,162억 원 정도이기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거 미국 S&P 500 ETF 말고도 코덱스나 에이스, 라이즈 모두 비교적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ETF들 중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거와 코덱스가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크기에 해당 자산 운용사들에서 운용하는 ETF들의 규모가 가장 큰 경우가 많은 편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당률과 같은 경우에는 ETF들마다 다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을 보면 TR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다른 ETF들과 달리 해당 ETF에서 분배금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바로 해당 ETF에 재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 있어서 배당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배당금을 재투자하시기에 투자자들 입장에선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보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것은 라이즈 미국 S&P 500 상품인데요. 0.1484로 코덱스와 라이즈 상품은 대략 0.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이거나 에이스의 상품을 보았을 때 라이즈가 운용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타이거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코덱스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도 3배가 넘는 차이인 만큼 가장 거래량 측면에서는 압도적이고 에이스나 라이즈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등이 부족할 수 있기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환해지형 국내 S&P 500 ETF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해지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환해지형은 환율의 변동성을 없애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나온 ETF들과 순산 규모 차이, 총보수 차이, 환해지 비용 등의 이유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온 가장 규모가 작은 라이즈 미국 S&P 500 ETF의 순자산 규모도 6천억 원이 넘는데 환해지형 상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덱스 미국 S&P 500 환해지 상품이 4천억도 되지 않은 3,925억 원인 만큼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수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한 ETF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의 선물 환해지 상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ETF 모두 앞에서 말한 ETF들보다 수수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같은 경우에도 위 ETF들 모두 앞에서 말한 ETF들에 비하여 거래량 자체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타이거는 4만 주, 타이거 TR 상품은 15만 주, 코덱스 선물 상품은 2만 주, 코덱스 S&P 500 상품은 26만 주인 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숨어있는 환해지 비용이 있습니다. 환해지 비용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해지 비용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ETF들의 보고서 등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 투자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고 예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2, 3% 정도의 환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요소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환해지 상품은 달러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에 달러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어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크게 내려간다면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이지나 저는 환율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환해지 상품은 앞으로도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S&P 500 ETF 선택하실 때 가이드라인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운용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장일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이 아무래도 해당 ETF들을 운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고, 거래량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호가 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와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ETF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선호도인데요. 아무래도 배당금을 받았을 때 재투자를 바로바로 할 수 있기에 가격이 낮은 ETF들에 대하여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P 500 ETF를 골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시면 되고, 지금 다른 ETF들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굳이 억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차이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ETF 수수료 0.01%를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상장한 S&P 500 ETF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SPLG와 VO의 수수료는 0.01%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억을 투자했을 때 대략 연에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너무 ETF를 선택하실 때 수수료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ETF를 선택하실 때의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 상품들이 좋은지 제시해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 거래량만 생각한다면 미국의 스파이와 국내산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SPLG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VOO 상품도 나쁜 선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라이즈 미국 S&P 500 ETF가 수수료가 0.14%대여 가장 저렴하기에 운용 보수만 고려하시다면 이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자주 계좌를 확인할 수 없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을 자동적으로 재투자해주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면 연금적 주펀드 IRP, IS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한 S&P 500 ETF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영상이라 좀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나스닥 ETF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